여러분, 매일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이 약보다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술이라고만 생각했던 막걸리. 그 한 잔 안에 유산균이 700억 마리, 항암 성분이 와인보다 200배, 심지어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까지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83세 윤길자님 부부는 매일 저녁 된장국과 나물 반찬 곁에 막걸리 한 잔을 나눕니다. 그 한 잔이 속쓰림을 줄이고 잠을 깊게 자고 아침마다 배변이 편해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저 기분 좋은 술인 줄만 알았는데 이젠 장을 살려주는 약처럼 느껴졌어요. 길자님의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대부분 막걸리를 그냥 술로 여기시죠? 하지만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 잘 고르고 잘 마시면 발효로 빚은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술은 몸에 안 좋으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은 마트에서 사는 막걸리면 다 똑같지라고 여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막걸리를 제대로 마시면 장도 살고 잠도 깊어지고 피부까지 밝아집니다.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의 지혜를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막걸리를 건강하게 마시고 싶다면 고르는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막걸리를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 좋다잖아요. 요구르트보다 유산균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막걸리는 분명 유익한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일 마시는데도 속이 더 쓰리거나 다음 날 머리가 아프고 당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막걸리를 똑같이 보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대부분의 막걸리는 고온 살균 처리를 거친 제품입니다. 겉보기에는 전통주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막걸리 안의 유산균과 효소는 거의 사멸합니다. 게다가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액상과당 같은 인공감미료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몸에 좋겠지 하고 매일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장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78세 이재숙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막걸리만큼 건강에 좋고 저렴한 게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유통기한 긴 막걸리를 2병씩 사다 하루에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실수록 속이 더 불편하고 혈당도 들쑥날쑥해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원인은 막걸리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마신 막걸리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뒤로는 가까운 양조장에서 나오는 생막걸리를 구입해 드시기 시작했고 지금은 소화가 편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막걸리를 고를 땐 몇 가지 기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유통기한이 7일 이내인 제품을 찾으세요. 생막걸리는 오래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야 합니다. 둘째, 성분표에는 쌀, 누룩, 물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아스파탐, 아세설팜 K,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는 반드시 피하세요. 이 성분들은 당 수치를 낮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혈당 변동성을 높이거나 위 점막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색은 살짝 누런빛이 감도는 탁한 흰색, 향은 요구르트처럼 시큼달콤한 냄새가 나야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혹시 생막걸리는 구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요즘은 동네 농협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매장, 전통주 전문몰에서도 지역 양조장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무아스파탐 생막걸리만 검색해도 괜찮은 제품이 꽤 나옵니다. 막걸리를 약처럼 마시고 싶으시다면 시작은 고르는 것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몸에 좋으려면 제대로 살아있는 걸 마셔야 하고 불필요한 단맛은 줄여야 합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생막걸리는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반은 건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막걸리 병 아래에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 바로 거기에 막걸리의 진짜 효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막걸리의 진짜 효능은 병 아래 가라앉은 침전물, 바로 찌개미에 숨어 있습니다. 막걸리의 진짜 보약 성분은 병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흔들지 않고 마시는 막걸리는 약효를 버리는 일입니다. 막걸리 병을 보면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찌개미라고도 하고 시골에서는 술찌꺼기라고 불렀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윗물만 따라 마십니다. 깔끔해 보이고 찌꺼기는 탈날까 걱정돼서요. 그런데요, 이 침전물, 바로 여기에 막걸리의 보약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막걸리를 분석해보면 몸에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대부분 그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몸속 나쁜 세균을 잡아주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익균이 바로 이 침전물에 많이 들어있죠. 이건 그냥 술찌꺼기가 아니라 장과 면역에 좋은 흰 진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침전물 속에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는 성분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면 항산화 물질인데요. 쉽게 풀자면 몸속 녹을 닦아주는 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제대로 흔들어 마신 분 중에 장이 편해지고 피부톤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걸리 찌개미가 유산균 천지라던데 흔들어서 마시니 속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시골에서 그 찌개미를 끓여 밥 대신 먹기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는지 지금 생각나네요. 76세 김연자 씨도 처음엔 찌꺼기까지 마시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윗물만 따라 마셨는데 효과를 전혀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다 한 달 전부터 병을 흔들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변비가 사라지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랫물에 보약이 있었더라고요. 막걸리를 흔들 땐 단순히 몇 번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병을 거꾸로 뒤집었다가 세우기를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야 침전물이 잘 섞입니다.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 발효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즘 막걸리는 너무 달아서 찌꺼기까지 먹기 부담스러워요. 그럴 땐 무첨가, 무감미료 생막걸리를 선택하시고 처음엔 한 컵에 반만 섞어서 드셔보세요. 조금씩 적응하면 속도 훨씬 편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술찌꺼기를 몰래 퍼먹고 취해서 학교 가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셨죠. 그만큼 그 안에 발효된 기운이 셌던 거고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자연의 영양이었던 겁니다. 막걸리는 흔드는 순간부터 약이 됩니다. 윗물만 마시는 건 그저 향기만 맡는 것이고 아랫물까지 함께 마셔야 진짜 효능이 온몸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이 막걸리 한 잔에 단 한 가지 재료만 더했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지는 황금 조합의 비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생막걸리에 이것 한 스푼만 더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꿀, 사과, 계피, 생강을 더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막걸리는 그 자체로도 몸에 좋은 발효 음료지만 여기에 딱 하나만 더하면 그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막걸리에 꿀 한 티스푼 넣으니까 속이 훨씬 편해요. 계피가루 조금 넣으면 단맛도 나고 입냄새까지 잡히더라고요. 사과 갈아서 넣고 마셨더니 당 조절에 도움됐어요. 실제로 꿀, 사과, 계피, 생강은 각각 막걸리와 아주 잘 어울리는 천연 재료입니다. 그 효능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먼저 꿀막걸리.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 꿀을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고 저어 마시면 됩니다. 꿀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막걸리 속 유산균과 만나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있으신 분들에겐 특히 좋은 조합이죠. 다만 꿀도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음은 사과 막걸리. 사과는 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하고 막걸리 속 유산균과 만나면 장 속 노폐물 배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사과 반 개 정도를 갈아서 막걸리에 넣고 저어 마시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걱정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계피 막걸리.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이 자주 냉하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입냄새 제거와 염증 완화 효과도 있죠.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작은 티스푼 반 정도만 살짝 넣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생강 막걸리. 환절기 감기 예방이나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저며서 조금 넣거나 시중에 파는 생강청을 티스푼으로 살짝 넣어 저어 마시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은 과하면 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걸리에 들어가는 천연 재료들은 맛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각각의 건강 효과를 더해줍니다. 특히 막걸리 자체가 가진 유산균, 효소의 힘과 만나면 장 건강, 면역력, 피로 회복, 감기 예방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78세 장명자 씨는 막걸리에 꿀만 넣고 마시기 시작한 이후 밤에 소화 안 돼서 더부룩했던 증상이 줄어들고 잠도 더 편히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막걸리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꿀 하나 넣었더니 맛도 좋아지고 속도 편했어요.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천연 재료들 중에서도 절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넣지 마세요. 막걸리 안에 있는 유익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꿀도 되도록이면 가공 꿀 말고 국산 생꿀이나 무첨가 꿀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막걸리는 제대로 고르면 건강식이고 제대로 섞으면 그 건강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는 이 막걸리 한 잔이 피로를 녹이고 혈관을 맑게 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은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하루 한 잔의 생막걸리는 피로를 녹이고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하루 한 잔 피로가 녹고 혈관이 맑아지는 이유, 막걸리 속 영양소를 술로만 보면 손해입니다. 생막걸리를 마신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마신 다음 날 몸이 가벼워요. 잠도 잘 자고 기분도 한결 좋아요. 혈압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막걸리가 발효식품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피로 회복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답은 막걸리 속에 숨어 있는 몇 가지 영양소에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 그리고 천연 발효 효소가 핵심입니다. 먼저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막걸리 한 잔 약 200ml에는 비타민 B2, B3, B6 등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덜어주며 입술 갈라짐이나 눈 피로,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데 막걸리의 발효 상태 덕분에 이 비타민들이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막걸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막걸리 한 병에는 사과 4개에서 5개에 해당하는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장을 깨끗이 비워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덜 무겁고 얼굴빛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막걸리를 하루 한 잔씩 일정량 마신 사람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올라간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79세 이종팔 어르신은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기력이 한결 가벼워졌고 병원에서 혈압도 조금 내려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무슨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술이라기보단 건강 음료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고 찌꺼기가 끼기 쉽습니다. 이때 막걸리 속 효소와 식이섬유가 혈관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발효된 곡물에서 나오는 천연 효소는 우리가 따로 섭취하기 힘든 건강 성분이죠. 이 효소들이 바로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2잔, 3잔 마셨더니 더 피곤하던데요? 이런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그건 알코올 자체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도 결국 술입니다. 많이 마시면 피로는 더 쌓이고 간은 더 바빠지고 면역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은 하루 한 잔 200ml 정도입니다. 적당히 마셔야 비로소 술이 약이 됩니다. 그 한 잔이 하루 종일 쌓인 몸의 피로를 풀고 장도 정리해주고 혈관도 한번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는 단순한 피로 해소를 넘어서 세포가 늙는 속도까지 늦출 수 있는 발효의 힘에 대한 핵심 이야기입니다. 5번째로 생막걸리는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춰주는 발효 보약입니다. 막걸리는 자연이 준 항산화 식품입니다. 잘 익은 생막걸리 한 잔이 세포까지 젊어지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예전 같지 않다. 잠은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도 칙칙하고 기운이 없어 뭘 해도 금방 지친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이 산화라는 이름으로 점점 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이 녹슬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바로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막걸리 속 발효 성분의 힘입니다. 특히 생막걸리에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익은 생막걸리 한 잔은 세포 속 녹을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맑게 해주는 것도, 장이 편해지는 것도, 면역이 튼튼해지는 것도, 결국 우리 몸속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인데, 막걸리는 그 세포들이 덜 늙고 덜 망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섭취하는 분들 중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생막걸리 먹은 뒤로 황금똥이 나오고 피부도 한결 밝아졌어요. 10년 넘게 마셨는데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꾸준히만 하면 약보다 낫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생막걸리의 발효 유산균과 효소가 장내 독소를 정리해주고 몸속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이 깨끗하면 염증도 줄고 세포 재생도 활발해집니다. 73세 서남순 씨는 말합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아침이 덜 피곤해요. 예전엔 일어나도 축 늘어졌는데 지금은 기지개부터 시원하게 켜집니다. 이런 변화는 노화를 늦춘다는 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생막걸리를 마시면 장 속 좋은 균들이 늘어나면서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점입니다. 몸이 뜨뜻해지고 식사 후 소화도 빠르고 손발이 덜 차갑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세포 하나하나가 덜 늙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 중엔 막걸리 마신 후로 얼굴색이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 보충 때문이 아닙니다.
막걸리 속 항산화 작용 덕분에 혈색이 좋아지고 혈관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막걸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른 생막걸리를 하루 한 잔씩만 꾸준히 마신다면 노화를 천천히 늦추고 기운 빠진 몸에 다시 생기를 넣어주는 데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제대로 익은 생막걸리는 시간이 담긴 발효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막걸리가 잠 못 드는 밤과 막힌 장을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몸으로 느낀 변화이자 생막걸리에 가장 체감되는 효과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6번째로 생막걸리는 숙면을 돕고 아침 화장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잠을 부르고 아침을 편안하게 만드는 막걸리 한 잔.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요. 밤새 몇 번씩 깨고 아침이 더 피곤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큰일이 됐어요. 속이 늘 더부룩하고 시원하게 못 봐요. 이 두 가지 잠과 배변은 얼핏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몸처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부족하면 장 운동도 둔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바로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힘입니다. 막걸리에는 요구르트 100병에 가까운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장 속 나쁜 균을 몰아내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한 막걸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쉽게 도와줍니다. 74세 장태숙 씨는 생막걸리를 마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있어요. 도무지 소식이 없으니 앉아 있는 게 일이죠.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고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마다 힘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배변이 되는 변화를 느끼셨답니다. 이게 술이 아니라 장청소제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수면도 개선됩니다. 밤에 덜 더부룩하고 가스가 덜 차니 잠들기도 쉬워지고 깊은 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자면 새벽에 덜 깨요. 속이 편해서 그런지 잠이 쏟아져요. 아침에도 개운합니다. 매일 한 잔 마시니 장이 먼저 반응하더니 잠까지 좋아졌습니다. 물론 마시는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200ml 정도, 즉 딱 한 잔이 적당합니다. 공복에 마시거나 과음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무시기 2-3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시간이면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단지 소화를 돕는 음료가 아니라 장을 통해 숙면까지 연결해주는 발효 건강법입니다. 한 잔의 막걸리가 아침을 편하게 하고 밤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잘 익은 발효식품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핵심 바로 이어집니다. 7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꼭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술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약과 부딪히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많이 마셔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나 혈압약 먹는데 괜찮을까? 당뇨약이랑 같이 마셔도 되나? 수면제 먹는 날은 막걸리를 끊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함께 마셔도 괜찮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는 분명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알코올 성분이 있고 이게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3세 김철수 씨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밤마다 생막걸리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자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저혈당 상태였죠.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고 막걸리도 인슐린 작용을 자극하다 보니 둘이 합쳐져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혈압약, 수면제, 심장약,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에는 칼륨 성분이 포함돼 있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도 하거든요. 혈압약과 함께 작용하면 과도한 저혈압, 어지럼증, 심한 경우 쓰러짐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제와 함께 드실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알코올이 수면제를 강화시켜서 호흡 억제, 인지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술 한 잔인데 뭐 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못 마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반드시 다음 3가지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의사와 상의 먼저 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 이름을 적어두고 막걸리 섭취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둘째,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막걸리와 약이 몸속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시간을 띄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처음엔 소량 반 잔부터 시작하세요. 막걸리 한 잔이 200ml라면 시작은 100ml도 괜찮습니다. 몸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 많았습니다. 혈압약 먹고 막걸리 마셔도 괜찮나요? 당뇨인데 사과 막걸리 괜찮을까요? 두드러기 난 적 있는데 알러지 반응인가요?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 내내 많이 마시는 법이 아니라 잘 마시는 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생막걸리는 몸에 좋은 건강 발효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건강하게 마시고 싶다면 먼저 나의 약을 이해하고 내 몸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 있는 실천이 결국 술을 약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막걸리 한 잔,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삶을 늦추는 게 아니라 늦은 삶을 더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막걸리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7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200ml 정도 저녁 식사 때 드시면 좋고 공복에 드시거나 2잔, 3잔씩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약과 막걸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마시는 시간도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막걸리는 술이지만 단순한 술은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내어준 발효의 지혜이고 잘 마시면 세포를 늦추고 삶의 속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사라졌어요. 잠이 깊어졌어요. 피로가 덜해요. 이런 변화가 몸에 찾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잔을 제대로 고르고 흔들고 알고 마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소화가 안 되고 만성 피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은 그분께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건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고 단단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작은 깨달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몸은 삶의 마지막까지 더디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깊고 단단하게 익어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라도 이건 바로 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히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